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무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무도 실무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한 OTT에서 영화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처음 접했던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 현직 무도 실무관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병헌 실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유능한 PD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예. 저는 이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팀이라고 있거든요. 범죄예방팀, 네, 법무부 네. 산하에. 예. 산하는 아니고 이제 소속이라고 하고요. 예, 거기에 범죄예방팀이라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거기서 지금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병헌입니다. 그러면 무도실무관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공식 명칭인가요? 네, 공식 명칭입니다. 그럼 네. 나는 저 처음에 영화 보면서 무도실무관이라서 무술을 잘하는 실무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닌가 보죠? 무도실무관이란 말이. 무도실무관이 맞습니다. 원래 무도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술 자격증, 무도 네. 자격증을 네. 갖고 있는 실무관이다. 네, 이런 네. 뜻이군요. 네, 어떤 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혹시 무한도전이나 이런 그런 개능 프로에 대한 무슨 그런 개그 실무관이냐 이랬는데 예. 네, 그게 무한도전.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무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무도 실무관이다. 네, 이런 겁니다. 어른들 술 먹다 보면 건배사 중에 무한도전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럼 무조건 원하지 않아도 도와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무도실무가 실제 이제 무술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예방을 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이제 실제 공무원이신 거군요.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보호관찰관하고 2인 1조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보호관찰관이 네. 공무원, 정식 공무원. 네, 거기는 이제 보호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예, 저는 이제 무도실무관인데, 이 비상 경보 등 보호관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네, 근로자죠, 근로자.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같이 집행하고 있는 민간인. 네,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무술 자격증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네. 이제 오늘 이 방탄조끼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칼을 막는 방검조끼. 방검조끼. 네. 방탄은 아니고 총은. 네. 방탄조끼도 있습니다. 네. 범죄자 유형에 따라 그 옷을 어떤 옷으로 입고 나가느냐. 그냥 하지만 이게 다 입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현장마다 다릅니다. 굳이 이걸 꼭 입고 나가면 좀 이제 만약에 어디 아파트나 이런데 굳이 문제될 만한 일이 아닌데 이걸 입고 가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꼭 입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칼을 방어하는 방검목입니다. 방검목. 네, 네. 여기 앞에 CP팀은 알겠고 CP는 뭐예요? CP는 이게 범죄 크리미널 예방 프로텍션 뭐 이런 거 팀. 네. 범죄 예방팀.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 실무관께서는 무술 자격증 뭐 갖고 있으세요?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었어가지고요. 태권도 사단을 갖고 있고. 태권도. 네, 이제 여기에 입직해서 태권도로 이제 대상자를 제압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제 따로 이제 체포술. 네, 체포술을 계속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흉기난동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방검술 같은 거, 이제 칼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택티컬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30 중반 됐습니다. 그래요? 엄청 동안이셨나요?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중반. 그럼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2013년도 1기로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무도실무관 1기시군요. 네. 2013년도에. 네, 그때 20대 중반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12년 차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공식적인 보호관찰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네네네. 이 일을 하는 거는 나름의 어떤 보람 또는 사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10년 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급여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요. 예. 보람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범죄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보고
아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다는 생각들 이게 굉장히 사로잡혔고요. 예. 제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예, 이 대상자들을 기를 누를 때 이 기가 살아있는 애들을 누를 때 좀 희열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범죄자를 제압할 때 네. 뭔가 보람찬 일을 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11년 동안 이제 야간 근무를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달에 11개 정도 야간 근무를 하는데 11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새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새벽을 보면서 아, 내 하루도 오늘은 내가 버텨냈다. 아, 내 하루도 오늘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좀 대상자들로부터 범죄를 예방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각성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그럼 무도실무관이 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1기시면은? 저희 보호관찰소에는 3명 있고요. 예, 예. 전국에는 지금 165명, 17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65, 170명. 그러면 한 분이 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 범죄자를 혹시 몇 명 정도를 컨트롤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사실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호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라는 명칭을 쓰진 않고요. 네네. 저희 뭐 보호관찰소는 한 100명 이상 정도가 있고요. 네. 담당자별로 한 10명에서 뭐 20명 정도 관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무도실무관들은 그 옆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거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4,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전자발찌 착용. 네, 4,000명 이상. 한 4,000명 이상. 네네네. 그거를 몇 명이? 몇 명이 관리하냐면 예, 예. 네. 저희는 이제 관리한다라는 게 우리 소에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거죠. 전체 무도실무관이 몇 명?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호관찰소에는 지금 우리 안실무관께서 네네. 이제 근무하시는 곳은 그렇고 전국은 전국적으로 170명 정도. 그러니까 170명이 어찌됐든 4,000명의 이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 뭔가 일이 생기면 긴급 출동하는 그런.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잘해야 돼 이게. 말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보호관찰관과 같이 업무를 하거든요. 네. 보호관찰은 380명 정도가 있고 그게 이 380명은 전자감도 같이 일하는 보호관찰관을 얘기합니다. 예. 전국에 380명 정도 그리고 무도실무관 170명 정도가 같이 4,000명을 관리한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호직 공무원은 담당자이고 저희는 그거를 보조하는 근로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은 얼마나 페이? 왜냐면 이게 진짜 맞아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막 목숨을 네. 걸고 싸우는 경우도 뭐 네. 너무 영화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뭐 네네. 빌비재하진 않겠지만 급여 부분은 비공개입니까? 아니요. 공개할 수 있죠. 네.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야간 근무를 계속했기 때문에 2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던 것 같고요. 지금은 290만 원 받습니다. 아, 이게 세금 떼고. 세금 떼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호봉제가 아니에요. 네. 네, 호봉제가 아니라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운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딱 네. 드는 순간에 야 이거 목숨을 내거는 직업인데 너무 그러니까요. 적은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차등을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1년 안 된 그 후배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달 받는 거하고 제가 받는 거하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계속 이 일에 보람을 느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과 갓 들어온 후배가 같은 월급을 받으면 이 사기가 꺾여서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제가 우리 조 PD랑 이름이 이제 월급이 같다 그러면 저 회사 나가야 되나? 비슷하죠, 사실 우리도. 아니요. 비슷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안 와서 그렇지. 아이트가 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또 공무에 계신데 제가 대신 얘기했다. 법무부 장관님 좀 급여 좀 차등화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하신 분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보람을 느끼고 또 일을 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생각보다 네. 너무 다른 맞아요.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이제 저는 이제 범죄 예방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실무관님께서 네. 만나셨던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이 딱히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은 다 강력 범죄자들이니까. 네. 전자발찌 찼으니까. 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은
살인, 강도, 뭐 약취, 유인, 성폭력자들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가석방장들도 있는데 이 강력범죄다니까 이제 흉폭하다 이런 거는 잘 알 수 있지만 네. 예, 되게 화술에 능통하고 화술에? 화술에 능통하고 저도 화술에 약간 화술에 능통하고 네. 사람을 잘 만나고 오히려 오히려 은둔형이 아니군요. 은둔형 외톨이도 있어요. 이게 성향이 다 다르지만 네. 그러면서 뭐 대부분 여자친구도 잘 만나고 그래요? 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면 여자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게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자를 되게 쉽게 만납니다. 이게 화술이 능하니까. 네, 화술이 능하니까. 화술도 능하고 여자친구가 또 장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모양이군요. 뭐 그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력범죄자들의 특징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그 친밀하게 다가가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은 전자발찌를 찼다고 해서 다 흉악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또 선입견을 또 갖고 편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지만 뭐 법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로 다시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재범 우려가 있으니까 전자발찌 착용을 법원이 명령을 네.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범죄자야. 또 범죄를 저지를까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전자발찌 차고 열심히 이제 뭐랄까 뭐라 그러죠? 갱생?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네, 사회에 맞습니다. 다시 적응하려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색안경 끼고 쟤는 위험한 애야, 쟤는 잠재적 범죄자를 또 저지를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 앵커님 말씀이 진짜 말 잘 해주셨는데요. 대상자가 모든 대상자가 재범을 하는 어떤 가능성은 우리가 전자발찌 부착해서 하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재범의 하나의 방지입니다.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원으로서 또 가족과 형성해서 잘 적응해서 전자발찌를 나중에 이제 종료하고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제일 바람직한 건데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출동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네.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무도실무관이나 이제 그 보호관찰관이 이제 야간과 뭐 이렇게 조를 나눠 가지고 실시간으로 24시간 이렇게 다 이렇게 관내에 있는 그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다 위치 추적을 계속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요. 일단은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우리만 이 관제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제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법무부 쪽에 네, 법무부 네. 관제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중앙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전 관제 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거기는 모니터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대상자별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거든요. 뭐 접근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서 외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1차 경보를 관제센터에서 먼저 울리는군요. 네.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저희는 근데 대부분 뭐 현장에 나가 있거나 이제 하면서 이런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또 저희도 이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의 지금 현재 위치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하지만 1차 경보를 확인하는 것이 관제센터입니다. 네. 거기서 전화도 하고요. 거기도 확인도 하고 문제가 될 때 저희한테 출동 요청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 네,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뭐 출입금지 구역에 좀 오래 있다. 뭐 이런 거 벗어나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대부분 관제센터에서 처리를 하고요. 네. 근데 관제센터는 저희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전체 보니까. 지역을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이제 경보가 알림이 많이 전자발찌에서 울리는 네네 신호가 알림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놓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뭐 자기 담당 대상자가 아니니까 더 면밀한 건 모르죠. 네. 면밀한 건 저희가 더 알 수 있죠. 얘가 여기 왜 있는지 현재.
뭐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대부분 다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이렇게 이제 중앙관제센터 뭐 네. 이런 데에서 뭔가 이상하다 출동해라 네. 라고 해서 진짜 출동하는 건수는 출동 얼마나? 건수요? 하루만 해도 그래도 한 5차례는 5차례? 하루에요? 네, 오, 출동합니다. 하루에? 네.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출동을 예감받아서 가는 네. 것도 있고요. 음. 네. 그게 이제 출동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출동은 아닙니다. 아. 예비에 대한 거거든요. 음. 저희는 그 영화에서 나온 네. 그런 물리적 어떤 그런 액션이 네. 있는 그거를 하기 전에 차단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제 게임으로 뜨면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차단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네. 한 5번 정도, 하루에 한 5번 정도 출동을 하지만 다 위험한 네, 그런 네. 예방적 차원에서 네.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5번 정도보다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경보나 이런 건 좀 많을 수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관님 실제로 출동하셨을 때 네. 조금 마주하셨던 어려움이나 그런 건 있을까요? 한계나 이런 걸? 제가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대사에서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네, 하는 네. 대사가 있더라고요. 되게 참는 게 정당방위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도 그런지. 우리가 이제 대상자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진짜 고분고분한 사람도 네, 있고, 네. 뭐 주치자도 있고, 주치자도 우리가 이제 데려서 기가시켜야 이제 네. 재범을 방지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제 주치 상태에서는 뭐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 정말요? 네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겠죠. 네, 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안 들어간다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부분이고요. 네. 뭐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뭐 그런 재범 형상이 발생되고 있다.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없고 저희가 그 전에 차단하려고 만약에 이 대상자가 원룸가를 배회한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미리 나가거든요. 아. 네, 그때 근데 뭐 아직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부러 맞으려고 했던 거는 있었어요. 한 대 한 대 그냥 맞고 맞지? 일단 아니야 한 대 맞고 내가 너 제압하겠다. 네, 때려라, 한 대만 차라리. 때려라. 차라리 한 대만 박치게. 근데 네. 실제 그런 적도 있었고, 네, 한 대만 너 나 때려라. 근데 이 대상자들도 그런 순간에도 주먹을 좀 많이 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주먹을 이제 일부러 이제 한 멱살을 잡고 네. 흔든다고 해서 사실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요건이 쉽진 않아서.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화와 현실 사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싸움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도와 맞아요. 싸움은 좀 다르잖아요. 길거리 싸움과 네. 예, 정식 무술은 좀 다른 영역에 있으니까 네, 네. 그 정식 무술을 아무리 배웠지만 네, 네. 또 이 영화와 현실 사이인데 영화에서 보면 막 범죄자들도 뭐 엄청 맞아요. 잘 싸워요. 이게 실전 경험이 많겠지 그분들은.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정도의 네. 이 길거리 싸움 능력은 또 별도의 능력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이제 싸움이라는 형태는 진짜 길거리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대상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제압을 하는 겁니다. 제압,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떤 태권도나 합기도나 뭐 유도나 이런 걸 해서 그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다치고요. 상대가 다치면 저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소송 때문에 걸릴 수 있죠. 네, 소송 걸릴 수가 있고 과잉진압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체포술이라는 걸 배워서 정확한 기술로 상대도 다치지 않고 저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기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싸움을 잘한다는 표현은 제가 좀 무식한. 아니. 아, 싸움을 잘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잘 다치지 잘- 않게 제압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좀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실무관님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체포술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흉기난동 때문에 예, 맞아요. 칼 관련된 것도 하고 아, 그게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네,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럼 다친 적은 없어요? 제압할 때? 제압할 때 일단은 제압할 때 다치기보다는 네. 제압을 할 정도가 오면 제가 다치긴 하거든요.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이제 취해서 욕을 이제 많이 하는 이런 네. 상태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경력이 좀 짧은 상태에서 일부러 맞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카메라 이렇게 네. 찍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말로써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때 이제 껐어요. 네. 이제 왠지 조용해지는 것 같으니까 네. 분위기가 카메라 껐는데 끄자마자 여기 박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마 박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바로 이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치료비 같은 거는 법무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개인 사비가 나가야 되나 그건 너무 그게 당연한 거 궁금해서. 아닐까요? 아니, 우리 회사도 저기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줘요. 그런 물리적인 조금 다침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PTSD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문제 이제 제압하는 게 본업이신데. 뭐.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치료비에 대한 거는 아직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심하게 이제 네. 적용한 건 아니니까. 네, 청구해본 적이 없어서 치료비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전에 트라우마 부분은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그런 격도를 사실은 조금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기는 편이어서 그런 건 상관없지만 즐기는 편이 범죄자랑 싸우는 거죠. 네. 범죄자를 네, 제압을 하는 거. 네. 그거를 피하지는 않는다. 네, 제 하나의 보람이라서. 네. 근데 다만 이제 PTS 부분이 오는 게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이 격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제 뭐 자살을 한다던가, 네, 자살을 한다던가, 극단적 선택을 네, 할 때 극단적 만류하고 이런 거, 네, 극단적 선택을 한다던가, 뭐 가끔 뭐 심하게 뭐 이제 뭐 집에 불을 낸다던가 방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걸 직접 목격한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만 아는 부분인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망하잖아요. 네. 사망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영안실 가서 직접 그 발찌를 해소해 왔었어야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걸 본 직원들의 어떤 네. PTSD가 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이 있냐?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아니 저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왜 무도 실무관이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제압을 하려고 할까? 경찰도 있잖아요. 우리 치안을 유지 담당하는 네네. 그 경찰관들한테 같이 가든가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왜 무도 실무관이 왜 제일 먼저 현장에 나타나서 네. 뭐 좀 이따도 질문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자기 친구들과 같이 나타나가. 맞아요. 제가 그건 좀 약간 이제 너무 영화적인 네. 설정이어서 좀 공감은 안 되는데 네. 왜 경찰을 두고 무도실무관이 그 위험한데 혼자 가느냐 이런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먼저 인지하는 게 일단 그 보호관찰관하고 무도실무관입니다. 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상자의 어떤 음성이라든지 또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위치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먼저 현장을 가는 거는 당연하고요. 다만 저희도 관리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경찰 출동을 먼저 요청하고 저희도 출동하기도 합니다. 네, 뭐 현장을 먼저 꼭 가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그 거리에 있는 지구대나 거기서 먼저 출동 요청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상태에서 저희도 출동하기 때문에요. 꼭 우리가 먼저 꼭 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험한 곳에 뭐 경찰이든 뭐든 하여튼 빨리 가가지고.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압할 때 경찰처럼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신은 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어쩌고. 제압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체포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제압과 체포는 또 달라요. 네, 제압과 체포는 제압은 잠시 이 대상자에 대해서 폭력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경찰한테 인계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제압을 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이 이제 체포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호관찰 안에서도 보호관찰 보호직 안에서도 사법경찰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준수사항 위반들, 예를 들면 외출 위반, 네. 뭐 훼손, 이제 발찌를 끊는 훼손이라든지 출입금지 구역에서 너무 오래 있거나 아니면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사법경찰들이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폭력이나 뭐 이런 폭언이나 이런 거는 이 사법경찰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이 전자발찌 준수사항에 대한 것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상자가 아까 이마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압을 한 상태에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체포해서 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당히 좀 뭐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주 임무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이제 몸싸움도 해야 되고
영화에서는 뭐 그 무도 실무관 한 분이 죽죠. 네, 사망하는. 죽기도 하고 네네. 또 뭐 그걸 복수인가요? 이렇게 이제 하여튼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또 가가지고 네. 하는데 실제로 막 이렇게 그 설정은 좀 과한 거죠. 이렇게 막 당연히 이제 공적 업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복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딴에는 사실은 나도 배트맨처럼 자경단 운영하고 싶다. 네. 이게 이제 네. 사적 제재 네, 이게 네. 요즘에 네. 굉장히 논란이 좀 네. 큰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당연하죠.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고요. 네. 개인정보에 대한 발설도 처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고요. 예,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던 건 유출이 된 거고요.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 보복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범죄자가 막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막 그런 것도 다 이제 영화적 설정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럼 실제 상황이었다면 김우빈과 그 친구들은 네. 그 정보 누설 이런 걸로 조금 처벌을 조금 당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 처음에 보면 이거는 뭐 실화가 아닙니다. 뭐 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네. 뭐 그 무도신문관 영화뿐만 아니라 뭐 베테랑이나 아니면 네. 뭐 범죄도시 같은 너무 경우도 많으니까. 뭐 마동석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적 제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영화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무도 실무관이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좀 영화에서 설정한 거냐 이제 궁금한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주변에서 너 직업이 그런 거였어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죠. 네. 아무래도 야, 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일단 영화의 어떤 그 소재가 그런 거니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너가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아는 태권도 관장님 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나 무도실무관 하고 싶다. 오. 내 장래희망은 무도실무관이도 있었고요. 제 개인 메일에 한 중학생이 이제 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무도실무관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또 뭐 영화 속에서 멋있다고 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그 멋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당연합니다. 이거는 대상자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네. 건 삶의 질이 사실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저는 이 무도실무관을 하기 전에 태권도 사범을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순순한 아이들을 만났었고, 그렇죠. 네, 말 잘 듣는. 네,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귀엽고 네. 항상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인 이제 완전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일에 대한 회의감도 한 번쯤 위기감이 오고 네. 그리고 뭐 처우가 사실은 무도실무관이라는 아까 이제 자체가 얘기하셨지만 처우가 자체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리고 호봉제도 아니고 네. 급여 부분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제가 10년을 지금 더 한다고 해서 예, 미래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이게 사각지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 급여 체계, 뭐 또 신분 안정, 그렇죠?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법무부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기 매년 한 번 뽑나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60명 정도, 170명 정도 정확하게는 저도 잘 아직 근데 확 모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선발 채용 공고가 나오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이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오가 나면 나오는 빠지니까 네, 그 네. 빈자리에 네. 무도실무관은 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직률이 많아요. 그렇겠죠. 아까 그만큼 이제 티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는 일에 위험한데 네. 보상은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당연히 이직하게. 네, 뭐 처음에 들어올 땐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290만 원, 야간을 더 뛰면 한 300 딱 맞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부분 치고는 괜찮은데 저처럼 이제 11년 정도 되고 급여가 지금 들어오신 분이랑 똑같으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경력만 채우고 이직을 해요. 그렇죠. 아니 네. 결혼해서 애 낳고는 그 월급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한 1년 정도 벌써 이직 준비를 합니다.
호봉제가 되는 뭐 청원경찰이라든지 네. 뭐 법원의 보안관리대라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그럼 실무관님은 이직 생각은 한 번도? 저도 이제 여기 처음 들었을 때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했었는데 저도 순간순간 많이 왔죠. 예. 근데 이게 이 경력 부도 실무관 경력이 있으면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청원경찰, 은행의 청원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업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직하는데 훨씬 좋아요? 훨씬 좋죠. 무도실무관이라는 경력을 많이 쳐주거든요. 이제 여기 가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다 가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거든요. 네. 이제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다 받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기관에 있는 방어원, 뭐 보안관리대, 청원경찰 이런 거를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래서 경력을 좀 많이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화도 나오고 하니까 더 쳐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단합대회? MT? 이렇게 이제 우리 무도 실무관들끼리 네. 서로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관찰소 말고 이제 전국적으로 막 다 흩어져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일기였는데 일기가 그때 42명 정도가 채용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14명인가 13명 분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다 이직을 하셨구나. 하지만 저희가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밴드가 있어요. 뭐 크게 활동은 안 하지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이제 보는데 대부분 이제 밴드 회장님. 제가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안 해요? 네. 안 하시면 누가 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13은 별로 없고 14도 별로 없고 네. 제가 3기까지는 이제 공개 채용식으로 네. 이제 채용을 보강한다고 채용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다 이직하면서 들어오신 거라서 다 20년 이러니까 저도 말 걸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은 이제 직업을 가진 분들끼리 이제 끝나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이런 저런 고충들 털어놓고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는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이제 청주보관처는 3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같이 근무를 못 하잖아요. 근무하시는 곳이 청주구나. 네. 그걸 안 물어봐도. 이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데 다른데 좀 대상자가 많은 데는 이제 네.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운영되는 곳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같이 한 명씩 근무하면서 이런 애로사항들은 얘기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원팀이다 보니까 교대할 때 아니면 못 봐요. 교대할 때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교대할 때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무도 실무관이라는 게 이제 그 주변에서 알든 모르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비번일 때, 오프일 때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어떤 바깥 활동을 하거나 뭐 술을 한 잔 먹거나 뭐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아, 나는 내가 무도 실무관인데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뭐 근무가 아닌 비번이지만 뭐 이렇게 윤주하고 술을 먹는데 내가 무도 실무관인데 뭐 이 친구한테 뭐라 욕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막 뭐 때린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 이렇게 경계심 그런 게 좀 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벗었을 때 옷을 벗었을 때 사복을 입었을 때 더 조심스러워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고요.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음주운전이라는 저희는 음주운전하면 바로 이제 사직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운전도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네. 그래서 그 사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요. 네,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폭행에 연루돼서는 안 되고. 폭행에 연루. 그래서 유흥가를 잘 안 가요. 일을 하는 거 외에는 혹시나. 유흥가 잘 안 가고 누구 싸우는데 만약에 뭐 피해자나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뭐 위험하다 이런 거는 아닌 이상 남자끼리 싸우는데 잘 안 껴들어요. 비겁한데. 남자는 근데 이게 뭐 약자를 누가 괴롭힌다 그런 건 가는데 그런 건 가야죠. 그런 건 가는데 뭐 서로 그냥 서로 술 취해서 막 싸우고 이런 데는 개입 안 하려고 하고. 뭐 항상 품행 단정. 네네 품위 유지를 좀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나 연루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죠.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엄청 바른 생활 사나이로 불리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스케줄이 단순해요.
네, 집, 뭐 운동, 이렇게 다른데 유흥을 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이제 11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네.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아니,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계속 이제 무도를 계속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계속, 단련을 하고는 있지만, 뭐 갑자기 뭐, 60세가 됐는데 일갑자에 내공이 실려서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력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이 들수록. 다만 이제 교대 근무 일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 사실은 뭐 여기도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시겠지만 지금 제 동기분이 지금 70년생이신가 그래요.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 50대 넘은데. 네네. 이제 뭐 전화 통화하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체력적으로 뛰기도 힘든데. 네. 이제 다만 이 무두실무관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갈수록 전문성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물리적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습니다. 뭐냐면 범죄에 대한 대상자의 징후, 이 사람에 대한 분석, 예,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거를 무도실무관들이 좀 철저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프로파일러 비슷한 측면도 있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왜 그러냐면요. 보호직 공무원들 우리 같이 근무하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인사이동이 발생돼요. 근데 저희는 한 부서에서 이 일만 계속 하지만 이분들은 2년에서 3년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전보 간다고 하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하다가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우리는 이 대상자를 굉장히 꽤 오래 보지만 그분들은 봐봤자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상자에 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정보는 우리가 무두실무관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자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빈틈을 노리는군요. 빈틈을 노리죠. 오히려 간을 보고 내가 편하게 관리받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전에는 계속 출석을 시켜가지고 면담하러 오라고 했다면 오히려 대상자가 나 보러 와요. 나 집에서 면담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프레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차단시키는 게 또 무도실무관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보호관찰관들은 공무원이니까 인사명령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 막 이렇게 이동이 있는데 그러면 무도실무관은 한번 보호관찰소 정해진 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근무해야 돼요? 계속 근무합니다. 네, 계속 그럼 너무 그러니까 청주 보호관찰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청주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직업을 관두지 않는. 청주는 좋은 동네예요. 살기 아주 좋은 동네인데. 그래도 뭐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한 명이 그만두면 정보가 떠요. 이동할 것이냐. 제가 만약에 청주면 제가 서울에 만약에 가고 싶다. 서울에서 하고 싶다. 서울에 빈자리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부 뜨면 저 서울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해줍니다. 다만 또 청주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겠죠.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빈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워낙 가서 뭔가 사정이 생기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이 나거나 아내하고 뭐 애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너 먼저 가 있어라. 그쪽 지역에 빈자리 날 때 나는 가니까 일단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참 너무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빨리 대통령이 막 영화 보고 막 극찬했잖아요. 무도실무가 멋지다고. 그러면 말만 극찬할 게 아니라 이거 죄송합니다. 대통령님한테 처우 개선과 그런 애로사항 이런 거 급여 문제라든지 뭐 어떤 뭐라죠 순환보직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좀 갖춰졌으면 좋겠네요. 법무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하셨으면 부인이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모님은 되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할머니가 저 어렵게 키워주셨어요. 네, 저 할머니를 제가 부양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저는 할머니가 걱정될까봐 그냥 뭐 옛날부터 하는 일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도둑놈 잡으러 다닌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지. 네,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 걱정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제 앞서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억에 남는 사건, 사람 혹시 이제 10년 넘게 이 일을 했으니까 뭐 우리 흔히 이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조두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런 걸 뉴스를 통해서는 접하고는 있는데 혹시 뭐 10여 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사건 이제 제가 10년 정도 되니까 옛날에 이제 재범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컴백할 때가 됐어요. 네. 교도소를 나와서. 네, 이제 컴백하는 대상자들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경험이 있어도 사실 재범은 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대상자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완만하게 대화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판사님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만나고 보호관찰관하고 면담을 할 때 이 대상자가 앞에서 너무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속지 마라. 네, 속지 말라는 게 저는 일의 원칙이 됐어요. 네, 그래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네, 일들이. 그래서 이제 대상자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먼저 와서 악수를 청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중에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스스로 대상자들과의 그 방어 얼굴은 뭐 포커페이스는 하지만 네. 그런 항상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를 찬 초범들이 우리 무도실무관한테 와서 뭐 나는 이제는 범죄 안 저지를 거니까 잘 지내봐요. 막 네. 이랬다가 네. 느닷없이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셨군요. 네, 뭐 많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청주 관내에서 그런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맞아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얼굴 내 앞에 면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걸 경험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죠. 계속 의심을 해야 되니까 나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워주면서 근데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마 보호관찰을 받을 정도 술을 드셨을 거예요. 네.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 드시면 폭력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그때 생긴 능력이 눈치를 많이 보는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눈치 보는 거하고 잠기가 엄청 많이 가요. 네. 근데 그게 이것도 약간 예. 네,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도입을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촉처럼 조금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볼 때 네. 이 대상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파악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와서도 느낌이 앵커님의 어떤 그 분위기, 느낌 뭐 이런 거, 네. 뭔가 찔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PD는 어떤 느낌 그런 거를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내재되어 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어쨌든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약간 뭐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걸 오히려 지금 하시는 일에 이제 적용을 해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에 찾아내는데 또는 예방하는데 더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범죄 예방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경험들을 사실은 여기에서만 제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이제 약자분들한테 많이 알려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범죄 예방을 이렇게는 하지만 누군가는 또 어디에서 범죄를 이렇게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가 여기는 지키고 있지만 뭐 다른 데서도 다른 분들이 지키고는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예방에 좀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영화에서 보면 전자발찌를 끊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뉴스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게 쉽게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전자발찌가 이제 핸드폰처럼 네.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지나요. 1세대는 좀 허약했고요, 확실히. 네. 근데 그때 도입 부분 때. 근데 지금 작년도에 있는 광화형 전자발찌라고 있거든요. 네. 광화형 전자발찌는 그거는 뭐 그전 세대도 손으로 끊는 건 너무나 무리가 있고요. 예. 지금 광화형 전자발찌는 그거는 공업용 절단기로 끊어야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제 밖에서 뭐 철물점 가서 절단기 사서 끊을 수 아, 있는 건 아니, 아니고. 그렇게 못 끊습니다. 예. 광화형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훼손 전력이 있는 대상자거나 네. 아니면은 앞으로 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부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착을 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이 부착 장치를 차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만큼 이게 두껍고 무겁구나. 무겁고 예. 그래서 노출될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이러니까 대상자한테 이제 바지 밖으로 네, 대상자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부착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훼손이 심냐? 전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 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럼 매일 충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이 대상자들은 전자발찌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 거거든요. 내 휴대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안 되듯이 그것도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효용 유지에 대한 건데요. 전자장치 충전을 해야 되고요. 충전이 꺼지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충전을 안 해도요? 네. 이제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이잖아요. 예. 이제 꺼지면 위치 추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훼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충전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세대가 1세대에는 배터리가 조금 약했어요. 네. 그래서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충전을 하면 좀 오래 가죠. 한 얼마 정도 나가나요? 그래도 24시간은 갈걸요. 네. 그러면 이 아주 그 강화된 그런 무거운 전자발찌를 차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면 좀 가벼운 전자발찌로 바꿔주기도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나 해서 저요. 네. 그냥 법원 명령에 의해서 그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나면 그냥 아예 다 벗는 거지. 네. 그거를 이제 가벼운 걸로. 네, 전혀 그런 바꿔주지 거는 않아요. 없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입니다. 네. 지금 기본에 있는 기본 전자발찌도 이것도 엄청 강해요. 손으로 끊을 수 없고 공업용으로 해야지만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광화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에서만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형태지 갑자기 가벼운 걸 옛날에 간다던가 이런 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착용을 하고 있는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훼손할 때는 그 청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범죄자한테 직접 청구가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효용 유지잖아요. 네. 자기 장치는 자기가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이걸 건드렸거나 이게 전자장치다 보니까 전자 방해로 인해서 이게 네.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일시적으로 네. 아까 훼손했다가 하면은 그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뭐 여러 이제 흉악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이제 차고 이제 사회로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뭐 아동 성폭행자라든지 여성 성폭행자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이제 딱 이사를 오면 물론 이제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뭐 동네 주변에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나 여성들 분들은 특히 굉장히 그 두려움이 클 것 같아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해가지고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성범죄자들은 출소하면 일단 신상 정보를 경찰한테 등록하기는 다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냐 고지냐 나오는데요. 공개는 신상 정보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되는 걸 말하는 거고 고지는 말 그대로 우편이 날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상자가 다 공개 고지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법원에서 다 명령한 게 아닙니다. 대상자별로 달라요. 나왔지만 공개 고지가 없는 대상자도 있고요. 공개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고지까지 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편으로 다 집으로 보내줘서.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시겠죠. 다만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정보를 빨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에게 말을 걸거나 너를 따라온다면 빨리 경찰서나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거를 빨리 교육시키는 게 그거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나쁜 쪽 얘기 상황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네. 혹시 뭐 10년 동안 이제 근무하셨으니까 네네. 친해진 전자발찌 착용자가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안면이 트이다 보면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잘 교화가 돼서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네, 당연히 재범보다 네. 재범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종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해진 이제 친해지긴 하는데 선을 긋죠, 항상. 예, 저희가 공적 업무다 보니까 사적 업무로 갈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에 13년대 시작할 때 13년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사람이 20년 부착이었고. 네, 부착이에요. 아직도 지금 네. 부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호관찰 담당자들은 그 담당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변경됐지만 저는 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반말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뭐 왔냐? 뭐 담당자 바뀌면 잘해라 또. 저번처럼 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죠. 그 정도 막 네. 막 네, 그렇다고 막 소주 마시고 개인적 일은 전혀 안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여자 무도 실무관도 있어요? 여자분도 지목은 없습니다.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아니면 채용은 남녀 구분이 없는데요. 네. 지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자체를. 네네. 저는 청주에만 있었는데 한 분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후배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합격이 안 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여성들도 여성 전자발찌 착용자는 없던가? 여성 전자발찌 착용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력범죄자의 여러 가지 형태잖아요. 네. 그리고 성범죄자는 아니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뭐 살인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가 성폭력 강도, 약체유인 뭐 이런 분들만 차는 게 아니라 그 교도소에서 모범수를 얘기하는 거죠. 뭐 가석방으로 나온 네. 뭐 절도라든지 뭐 음주운전도 요즘에는 이제 부착해서 나오니까 그쪽 부류에 있는 여성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거는 남자 무도 실무관보다는 여자 무도 실무관이 더 적합할 그쵸, 수도 적합할 수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네네. 이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업무 보조이기 때문에 면담은 아니고요. 보호관찰관이 이제 면담을 가잖아요. 대신 여성분이 여성 그 가석방자면 네. 저희가 사실은 좀 몇 명 같이 갑니다. 이게 1대1로 만나는 건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면담 갈 때는 저희 무도실무관이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실무관님이 뭔가 약자들에게 이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무도실무관 업무를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궁극적인 꿈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궁극적인 꿈이요? 네. 궁극적인 이루고 꿈? 싶은 꿈? 월급 많이 받 월급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제 뭐 청원경찰이라든지 저는 사실 이직을 고려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만 요즘 어깨가 무거워진 거는 영화가 이제 생겨나고 영화로 흥행으로 인해서 좀 이제 무도실무관이라는 어디 이제 가서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좀 후배들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10년이라는 사이에 처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알리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버틸 수 있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생겼던 건 지금 빨리 처우를 좀 만들고 싶다. 그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있으면 처우에 대한 얘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게 형성됐을 때는 저는 아마 여기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떠나요? 이제 처우 개선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면 이제 계속 있으시면서 이제 일기로서 명예를 이건 뭐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니까 뭐 언제든지 직업을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후배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처우가 개선이 되면 뭐 가장 먼저 우리 안 실무관께서 이제 혜택을 받아야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아까 이제 궁극적인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꿈이 범죄 예방입니다. 범죄 예방. 이거를 떠나도 다른 어떤 청원경찰이나 보안관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범죄 예방. 예. 대한민국의 범죄 예방을. 네,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대상자들의 어떤 경험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그걸 오히려 좀 만들고, 저같이 이제 그 학대받고,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던 그런 아이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서 많이 알려주고, 예, 그런 방법이 제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 일이 뭐 처우나 아까 뭐 월급이 얼마 받지 않아도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런 경험들, 유경험, 이런 거를 빨리 내가 더 습득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더 있는 겁니다. 아, 너무 네. 멋있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 무도실무관에 나온 배우도 멋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실무관님을 직접 뵈니까 훨씬 더 영화 맞아요. 속 그 주인공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인터뷰 섭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유퀴즈에도 나오나? 유퀴즈는 이미 나오셔가지고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네. 제가 다른 방송은 잘 안 봐요. 엠넷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네. 이 영화가 공개가 되면서 흥행이 되면서 진짜 많은 그 관람평을 봤는데 거기에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쵸. 저뿐만 아니라 이 무도실물관들이 진짜 자부심으로 일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사회 안전망에 일하고 계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그 직종이 좀 많이 알려지고 그분들의 노고가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내시라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영화 보고 극찬하지 마시고 극찬도 하시는데 우리 안병헌 실무관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참 잘 들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처우 개선 이거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